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저하된다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드니 자꾸 깜빡한다며 웃어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닌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방금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친숙한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당황스럽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 나이가 들어도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저 나이 탓을 하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력은 관리하고 훈련하면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최고의 기억력을 유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방법 중 2가지는 간단한 마사지법과 특정 음식을 통한 영양 섭취법인데, 특히 음식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뇌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는 달걀 대신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단순히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고 실천하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력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 상대방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업무 일정이나 금융 관련 사항을 확실히 기억하면 실수를 줄이고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치매와 같은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기억력 감퇴를 방지하는 생활 습관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암기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 영양, 생활 습관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피 마사지를 꾸준히 하면 혈류가 증가하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특정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신경세포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기억력 저하를 늦추고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억력 감퇴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생활 습관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은 뇌 건강을 해치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기억력 감퇴라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기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뇌의 기억력 유지 기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억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기능이 점점 퇴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합니다. 즉, 적절한 자극과 훈련을 통해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기억력 감퇴를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지적 활동을 하면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정한 운동이나 마사지법을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깜빡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기억력이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젊은 시절보다 더 명확한 사고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실천입니다. 좋은 습관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최고의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중 하나는 특정 부위를 마사지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2가지 방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효과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과 실천법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단순히 기억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생생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두피 마사지로 혈류 증가시키기.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야 뇌 기능이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간단한 두피 마사지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마사지 기구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510분씩 두피 마사지를 하면 기억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달걀 대신 이 음식 섭취하기. 기억력을 유지하려면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합니다. 흔히 달걀이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달걀보다 더욱 강력한 효과를 가진 음식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한 줌의 호두를 섭취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3.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활성화하기.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조깅, 수영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 양질의 수면 유지하기.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기억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 자극하기.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활동은 뇌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 뇌신경망이 활성화됩니다. 1. 두피 마사지로 혈류 증가시키기. 두피 마사지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원활하게 합니다. 2016년 일본 도호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두피 마사지를 받은 참가자들은 뇌의 전두엽 혈류량이 증가했으며 이는 인지 기능 향상과 직결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2020년 미국 브리검 여성병원 연구에서는 두피 마사지를 정기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달걀 대신 이 음식 섭취하기. 호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2014년 UCLA의 연구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호두를 섭취한 참가자들이 인지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으며 호두가 신경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8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팀은 호두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활성화하기. 운동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뇌가소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이 6개월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9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걷기가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4. 양질의 수면 유지하기.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013년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동안 뇌는 기억을 재정리하며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낸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양질의 수면이 기억력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 자극하기. 새로운 경험과 학습은 신경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4년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언어를 익힌 노년층 참가자들이 6개월 후 인지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악기 연주를 배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유지율이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 두피 마사지로 혈류 증가시키기. 박순자 씨 68세는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만나기로 한 시간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네. 손끝이 살짝 떨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러다 치매라도 오는 거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두피 마사지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하루 10분씩 정성 들여 두피를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머리를 누를 때마다 따뜻한 감각이 퍼졌고 기분이 이상하게 개운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들과의 약속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해냈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의 전화번호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억력이 또렷해 보이세요. 박순자 씨는 감동한 듯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걀 대신 이 음식 섭취하기. 김영수 씨 72세는 한때 은행에서 일하며 숫자를 자유자재로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는 자주 깜빡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가족 모임에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번에 얘기해 주신 이야기, 그 다음은요? 그러나 영수 씨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기대 어린 눈빛을 마주하자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그게 뭐더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다 진짜 내 기억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닐까?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호두가 기억력에 좋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호두 한 줌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삭한 촉감과 고소한 향이 익숙해지면서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손주가 다시 이야기를 물었을 때 그는 막힘없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손주의 두 눈이 반짝였고 아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김영수 씨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호두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 활성화하기. 이정우 씨 65세는 한때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점점 무기력해졌고 기억력도 흐려졌습니다. 하루는 마트에 갔다가 지갑을 깜빡하고 나온 자신을 발견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에서 운동이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공원으로 나섰습니다. 처음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야, 내가 그때 도시락 반찬 뺏어 먹었잖아. 친구가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정우 씨는 자신도 몰랐던 기억이 떠오르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운동이 그의 몸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 되찾아주고 있었습니다. 4. 양질의 수면 유지하기. 한지수 씨 70세는 늘 밤늦게까지 TV를 보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피곤했고
기억력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하루는 친구 생일을 깜빡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가 다음 날 깨닫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그는 수면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취침 전 스마트폰을 멀리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아침마다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얼굴도 밝아지고 예전보다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 그 말에 한지수 씨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뇌 자극하기. 박명숙 씨 74세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드디어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라며 만류했지만 그녀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악보도 익숙지 않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머릿속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작은 연주회에서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했고 관객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젊은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기억력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많은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고민이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겪을 어려움들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저는 한참 인생에서 힘들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외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사회의 기준,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까지. 나는 그것들에 끌려다니며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마음이 불안정하면 세상이 불안해 보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세상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이든 그 시작은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내 삶을 비교하고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며 성장하지만 그 관계의 기준을 내면에서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지만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많은 도전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 그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실패는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을 때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겪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패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실패가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도 나중에는 돌아봤을 때
그 실패가 가장 큰 배움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세요. 세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세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직장 내에서 서로의 기대와 요구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관계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진심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할 때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심이 담긴 관계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진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진심을 다하세요. 그것이 비록 시간이 지나고 길게는 몇 년 후에 돌아올지라도 결국 여러분의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아 삶의 깊이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세요. 후배들이 종종 물어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며 친구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배려가 자신을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그동안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을 놓치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주변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내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흐른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시간은 정말로 모든 것을 흐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경험한 것 중 하나는 어떤 큰 문제를 겪었을 때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는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고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결국 시간과 함께 흐를 것입니다. 물론 그 시간이 지나기까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문제는 지나가고 여러분은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세요. 그리고 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려는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